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회사 동료에게는 다정한데 20년 지기 절친인 나에게는 막말하는 사람. 집 밖에서는 남의 사정 다 이해해주면서 집 안에만 들어오면 자기 감정만 이해해주길 원하는 사람. 지인들에겐 세상 긍정적인데 연인인 내 앞에서만 온갖 부정적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런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모습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거죠. 가까울수록 자꾸 나를 감정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미안해하지도 않는 사람. 심할 경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사람은 나를 일종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을 하나?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그 쓰레기통 역할을 걷어차버릴 수 있는지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꼽는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가 대화라는 건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 한국인의 스트레스 설문조사에서 30%가 넘는 분들이 이른바 수다를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꼽으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도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대화할 일이 별로 없는 취약계층이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것도 바로 일상대화봇. 본인의 기분이나 감당하기 힘든 말 못할 고민 등을 AI 대화 친구에게 부담 없이 털어놓으면서 우울감을 극복하도록 하는 거죠. 굳이 이런 자료가 아니더라도 평소 타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적정한 소통이 일상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들 인지하고 계시는 그런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화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때 바로 언제일까요?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정한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너무 지친다.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걔가 너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 아니야, 걔는 나랑 친해서 그래. 내가 제일 편해서 그러는 거야. 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내가 방어는 그때마다 하지만 솔직히 피곤한 경우들이 다반사이다. 이건 이미 대화나 소통이 아닌 상대방의 일방적 토로에 내가 노출되고 있고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사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기쁜 일을 주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요. 안 좋은 일을 주로 나누는 그런 관계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로 그걸 나누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좀 지나치게 된 그런 분들입니다. 이건 고민을 상담하는 것과는 분명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분들의 머릿속에선 내가 그 안 좋은 감정에 대한 공유 능력이 제일 높을 거라고 봤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겠죠. 내가 비관적인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유난히 드러내는 사람은 사실 그런 걸 제일 많이 했던 대상이 원래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나를 비관적인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관적 강자 혹은 비관적 보모 혹은 비관적 스승이라는 겁니다. 나를 이런 부모로 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자기의 감정을 배설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도 있겠죠. 바로 정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통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내가 감정의 배설구처럼 상대방에게 막 힘들거나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걸 걱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과 자존감 이 둘 모두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키울 만한 기회가 거의 없었던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너의 감정만 표출하는 건 안 된다. 이 정도로 하는 건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조심해야 돼. 라는 식의 정도에 관련된 교육과 훈육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함부로 말하면서 자식에게 감정 배설을 했던 부모 밑에서 자라난 분들이 이후에 성인이 돼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만 들어주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건 상당한 양의 노동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감정 노동, 그것도 아주 극심한 노동이죠. 참아낸다는 건 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무엇을 해낸다 못지않게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반응,
나의 움직임 모두를 참아내고 계속해서 억제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의 시간 동안 곡괭이질, 삽질하는 것 같은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신 에너지와 신체 에너지가 결국 같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한다는 건 이미 심리학과 다른 관련된 인간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 이건 중노동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내가 그런 종류의 감정 노동을 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조치는 뭘까요? 노동하셨으니 쉬어야 됩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고 또 바로 내 일을 한다. 계속되는 노동이죠. 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뇌와 몸 모두 과부하에 걸리겠죠. 그 과부하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뭘까요? 결국 실수합니다. 일을 실수하든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든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감정 배설자 친구가 있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이건 의외로 아주 간접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 친구 아닌 즐겁고 긍정적인 친구를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강제적으로 감정 배설자 친구한테 쓸 수 있는 나의 시간, 그리고 그 친구가 요청하는 일정 잘 안 맞고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내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친구의 말을 끊을 수 있는 에너지와 결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긍정적이고 즐겁게 대화하는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가 그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끊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건 아닐 수 있는데 아닌 경우도 이렇게 있어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더 놓아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참 괜찮지 않냐? 야, 살아보니 참 괜찮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감정 배설을 무작정 쉽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나한테 자꾸 감정을 배설하는 친구가 계속해서 모이고 꼬이고 있다면 결국 내가 괜찮은 사람들에 대한, 살아보니 꽤 괜찮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 어두운 면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에게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꼭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친구와는 멀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니까요. 사실 가족이 나를 감정 배설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 자식 관계죠. 그래서 꽤 많은 경우에 자식들이 되도록 먼 곳으로 대학을 가거나 먼 곳으로 취업을 하거나 심지어 결혼을 빨리 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부모님이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증오한다는 얘기도 아니죠. 부모님에게 많은 애착이 있고 좋은데도 그 부모님이 나를 빈번하게 감정 배설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방법을 급하게 찾게 됩니다. 욕먹지 않을 방법을 급하게 찾는다. 바로 거기서 성급한 결정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성급한 결정들은 대부분 나의 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진학, 취업, 그리고 결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이 나를 감정 배설구로 쓸 때 막아내거나 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 부모님께 감정적으로 반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 조치입니다. 내가 오히려 역으로 감정을 배설하면서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 형성된 관계는 거꾸로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얘기는 잘 안 들으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분산시키는 거겠죠. 무슨 얘기냐? 감정 배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나 외에 여러 명으로 나눠서 완충하고 분산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면 감정 배설의 농도나 강도가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정 배설을 하는 부모님은 자기의 자식이 아닌 배우자에게 그걸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더 어른이죠. 그러니 어른의 언어로 얘기해야 합니다. 어른의 언어로 얘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감정과 기분을 한 번 더 필터링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일방적으로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면 다른 가족들, 특히 아빠가 그러시면 엄마, 엄마가 그러시면 아빠, 혹은 최소한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친척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도움 요청하기가 힘드시다고요? 그럴 때는 부모님이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새로운 취미 혹은 새로운 무언가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의외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많이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취감 혹은 성장감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장감이 빠르게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취미예요. 이렇게 나도 느는 게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시는 과정에서 사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어떤 분은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신 고민들을 그 부모님이 학위 공부를 시작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하신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무언가 성장감은 그 사람의 부정적 감정을 누구한테 배설하게 만드는 걸 가장 잘 예방해 줄 수 있고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남에게 감정을 배설하는 사람이라면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심리적 팁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남에게 나쁜 감정 혹은 어려운 감정을 주로 배설한다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이라는 거죠. 내가 자주 불행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의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행복의 빈도가 떨어진 당신, 감정 배설자가 되기 쉽습니다. 작은 행복, 소박한 행복. 심지어는 에휴 뭐하러 저런 것까지? 에휴 저런 게 그래도 좋을까? 라고 내가 지금까지 비웃어왔던 남의 행복 중에 의외의 많은 것들을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유난히 누구에만 감정을 배설을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감정 배설을 많이 하는 분들의 인맥이나 아니면 사회적 활동을 보면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성장할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50대, 60대까지밖에 사는 세상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보다 더 많이 사셔야 돼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감 없이 감정 배설을 하실 건가요? 21세기의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낸 문명의 세계에는 너무나도 배울 게 많죠.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사람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